역사는 정확히 같은 주기로, 같은 상황으로 반복되고 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믿기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원전 264년 1차 포에니 전쟁으로 로마가 제국으로 떠올랐고 2160년 이후인 1897년 미국이 세계 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기원전 241년 1차 포에니 전쟁이 종료되었고 2160년 이후인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었다. 기원전 218년 2차 포에니 전쟁이 터졌고 2160년 이후인 1942년 2차 세계대전이 정점에 이르렀다. 2차 세계대전의 주요 인물은 H로 시작하는 인물, 그리고 2차 포에니 전쟁의 주요 인물 또한 H로 시작하는 인물이었다. 영국의 역사학자 데이비드 어빙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니발 같았다. 히틀러는 6년 동안 모든 세계의 군사력을 장악했다. 정확히 한니발을 닮았다. 환생이 정말 있다면 한니발이 다시 태어난 걸까? 이 둘은 놀랍게도 얼굴이 닮아 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다. 그럼 현재 벌어지는 전쟁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2160년 전은 어땠을까? 2022년에 전쟁이 시작되었고 2160년 전인 기원전 138년 로마는 근처 작은 나라인 마케도니아를 정복했다. 프랑스 역사가 마송이 말한 이 2160년의 주기는 과연 사실일까?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사실 동시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자기계발 책인 줄 알고 골랐는데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계발과는 좀 거리가 먼데 이상하게도 맞는 것 같으면서 좀 더 심오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오늘 그 심오한 이야기와 믿지 못할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책은 데이비드 윌콕의 동시성입니다. 영상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에서는 2160년을 주기로 역사가 순환하고 있다는 걸 주장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사실상 1939년에 시작해 1945년에 끝났는데 2차 포에니 전쟁은 기원전 218년부터 201년까지 무려 17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1950년에 발발했고 1953년에 휴전했으며 1959년까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계속되다 소련 지도자가 미국을 방문한 뒤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 끼워 맞추기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 또한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증하기 위해 실제로 찾아보았습니다. 이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하고 기록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2160년 주기로 들어맞는 것이 또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으시는 것은 소름이 끼칠 수도 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트로이 전쟁, 2160년 후인 966년 동로마 제국의 황금기로 비잔틴, 아랍권의 충돌이 지속됨. 기원전 900년경 아시리아 제국 팽창, 2160년 후인 1200년대 몽골 제국 팽창. 기원전 499년경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으로 동서문화권 충돌, 2160년 후인 1680년경 우스만 제국과 유럽 빈 전투로 동서양 문명 충돌. 기원전 431년 펠로폰네소스 전쟁, 2160년 후인 1700년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7년 전쟁.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 대왕 원정, 2160년 후인 1800년대 나폴레옹 사후 유럽 제국주의 팽창. 기원전 218년 2차 포에니 전쟁, 2160년 후인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기원전 149년 3차 포에니 전쟁, 2160년 후인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지금까지 보시니 어떠세요? 고대의 굵직한 사건들과 약 2000년 후인 중세와 근현대사에 있는 사건들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인 윌콕은 프랑스 역사가 마송의 말을 빌려서 결국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주는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개인에게도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우주적 차원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구독자님들이 들으시기엔 어떠십니까? 일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위 역사적 사건들이 꽤 그럴듯해 보이지만 끼워 맞췄다는 생각이 제가 찾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더 믿기 힘든 이야기를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먼저 2160년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건 황도 12궁 별자리입니다. 이 별자리가 한 바퀴 도는 것이 25,920년이 걸리는데 실제로 지구의 자전축이 원을 한 바퀴 도는데 약 25,920년이 걸립니다. 고대 천문학과 점성학은 이를 알았고 12개의 별자리가 2160년마다 새로운 별자리 시대에 들어가게 되고 역사가 똑같이 반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출현하고 기록을 하기 시작한 이후 고대 이집트 때인 기원전 4000년은 황소자리 시대이고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기원전 2000년은 양자리 시대, 기원 후부터 얼마 전 2000년까지는 물고기 자리 시대, 그리고 지금은 물병자리 시대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가 중요한 시대라고 하는데요. 기원전 2000년 양자리 시대인 기원전 560년경 부처님 탄생, 물고기 시대의 예수님 탄생으로 각 시대마다 영적 지도자가 출현하였는데 물병자리 시대인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영적으로 깨어나서 구원을 바라는 신이 아닌 인류가 함께 만드는 의식으로 초점이 이동할 거라고 합니다. 내용은 일단 좋고 이해도 가긴 가는데 아직도 뭔가 걸쩍지근한 느낌은 있죠. 그래서 뭔 이야기를 더 하나 책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한편 2160년을 또 4로 나누면 540년이 되는데 여기서 1년을 빼 539년으로 하면 11년 주기가 49개 있는 것으로 맞아떨어지게 됨을 주장합니다. 즉 작은 패턴들이 또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2160년 안에 539년 그리고 77년과 11년. 엘메라는 프랑스 철학자는 539년 주기를 가짐을 주장했습니다. 1429년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19살의 잔다르크의 출현으로 100년 전쟁의 판도가 크게 바뀌었죠. 그 뒤로 539년인 1968년이 되기 딱 4년 전에 엘메는 539년 주기로 반복됨을 공표하고 1968년에 프랑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을 공개적으로 예언합니다. 그 뒤로 539년 뒤인 1968년 5월 3일 프랑스에서는 젊은 대학생들이 이끄는 새로운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불타는 듯한 붉은 머리에 22살 청년 다니엘 꽁방디는 300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군중을 이끌고 잔다르크와 같은 영웅 캐릭터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엘메라는 학자가 분명히 잔다르크 출현 이후 539년이 지난 시점에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4년 전에 정확히 말했다는 거죠. 또한 11년은 공교롭게도 태양의 흑점 주기와 같기도 합니다. 러시아 과학자 치제프스키는 태양의 흑점이 최고조일 때 지구에 중요한 사건들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태양 활동의 극대기였고 러시아 혁명인 1905년과 1917년에도 극대기였으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도 흑점 주기의 최고조기와 상당히 근접했다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 보이지만 아직도 끼워 맞추기 같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저자인 윌콕은 도대체 이런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왜 책에 이렇게 소개하였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죠. 이 책의 제목이 동시성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인 칼 융은 동시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다. 양자역학의 기초를 세운 과학자 중 한 명인 볼프강 파울리는 칼 융과 함께 동시성에 대해 과학적인 논문을 발표했고 양자역학에서 나타나는 비인과적 현상과 동시성이 닮아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시성은 한마디로 패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2160년과 539년, 11년의 주기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개인에게도 그런 패턴이 존재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 패턴들은 사실상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죠. 끼워 맞추기라 해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패턴을 알기만 해도 상당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우주적으로 반복되는 패턴도 사람들이 영성적으로 깨어 있으면 바꿀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패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우주적인 패턴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실험이었죠. 때는 1988년 학술지에 논문이 하나 발표됩니다. 논문에서 밝힌 실험은 1970년대 후반부터 진행하고 있었고 그 결과를 말해줍니다. 워싱턴 DC, 시카고, 뉴욕 등 주요 도시와 레바논 내전 시기 중동의 도시에서 숙련된 명상가 70명이 모여 사랑, 평화, 행복, 조화 같은 주제를 놓고 집중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마하리시 마이시 요기의 제자들로 최대 7,000명까지 대규모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소에 모여 동시에 집중 수행을 했고 그 기간 동안 경찰, 군기록, 범죄 통계, 국제 분쟁 데이터 등을 수집해 전후를 비교해보니 결과적으로 폭력사건, 테러, 범죄율이 평균 72% 감소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는 집단의식이 조화를 이루면 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병자리 시대인 지금 구원을 해주는 신이 아닌 인류가 모여 함께 깨어남을 보여주는 전조가 되기도 하겠죠. 이는 저자가 주장한 동시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동시성이란 이런 거죠. 인과관계를 말할 순 없지만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양자역학 속에서 인과관계 없이 얽힘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가 만약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실제로 지구는 생명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지구 곳곳에 심지어 우주에도 존재하며 이 미생물들이 특정한 조건에 있을 때 진화하기 시작함을 과학은 말하죠. 우주에 떠있는 우주먼지들에서 미생물이 실제로 얼어 있음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과학도 이 진화의 인과관계는 아직 뚜렷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학도 그럴 것이라고 말하죠. 클라도스 포리움이라는 흑색 곰팡이류가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에서 발견된 이 검은 곰팡이는 방사선을 흡수해 화학 에너지로 변화하는 생물로 진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어떤 조건에서든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일까요? 우리는 그 안에서 존재하는 생명체가 되는 걸까요? 우주가 패턴이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패턴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 패턴을 알아차리고 끊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있죠. 저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주와 인간 모두 하나이며 세상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을 경험하는데 이를 끊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았다.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일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나아지지 않았다.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기존과 같은 것들을 알아차리고 이제는 끊어내세요. 그리고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드세요. 그때 우주가 도와줄 겁니다.